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이낙연 후보는 검증을 외쳤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 앞으로의 대선 국면을 가를 중요한 결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 표심 궁금합니다. 내일 대전 충남, 오는 5일 세종 충북 합동연설회와 투표 결과도 공개됩니다. 이재명 캠프, 충청권 대세 확인되면 나머지도 분위기 달라진다. 이낙연 캠프, 충청에서 선전할 경우 무조건 이건 역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청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료 변론 의혹을 계속해서 공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죠.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을 하면서 계속 확전을 시도하고 계신 거죠. 당원들을 만나봐도 네거티브 때문에 경선이 끝난 뒤에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충청 표심을 앞두고 캠프 간의 설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재명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의 신물날 지경, 우리 국민과 당원은 정치권의 네거티브 극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무료 변론 설명하라라는 이낙연 측과 극혐한다는 이재명 측, 한신대 김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무료 변론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낙연 캠프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공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뭐 검증이냐 아니면 네거티브냐 이제 이걸 놓고서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검증해볼 만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지방선거 때 이제 그 TV 토론을 하다가 이재명 당시에 후보가 이제 그 친형 강제 입원 사안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혐의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죠.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굉장히 호화로웠단 말이에요. 30명 이상의. 그리고 아주 그 변호인의 그 면면도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 중에 이제 송도한 변호사가 있었고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그 지금 후보에 되어 있는데 지명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서 변론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가성이 있게 되면 그건 아예 뇌물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직무 관련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 역시도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대가성도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면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송도한 변호사 같이 그렇게 좀 거물급 변호사에게서는 당연히 수임료가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료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무료 변론을 받은 게 아니라면은 재산 내역을 공개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본인도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3심까지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재산을 공개하거나 재산 내역이 어떻게 줄어들고 늘었는지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게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고요. 또 이제 본인은 이것이 사생활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게 지금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당초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은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될 때 민변 소속 이제 변호사들은 이렇게 공익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무료로 그냥 물론을 하거나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변호를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사생활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게 공익적 차원의 어떤 소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앞뒤가 계속 맞지 않는 이제 해명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이제 충청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한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대전, 세종, 충청에서의 대선주자 적합도 엠브레인 퍼블릭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30%, 이낙연 후보가 11%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충청이 30대 11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물론 이건 일반 여론조사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이 순회 경선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게 있고 이제 당원 투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전, 세종, 충청이 전체 이제 순회 경선을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까지 하는 거에 여태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첫 투표, 스윙보터, 어떤 바로미터, 첫 결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대전, 세종, 충청의 결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뒤에 있는 이제 결과도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득표 수로 보면 별로 안 돼요. 세종하고 충청에 합하면 한 8만 표밖에 현재 이제 당원들로 보면 전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200만 표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소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두 가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대전, 충청이 우리 전체 선거판의 바로미터라는 측면. 그리고 제주하고 충청이 주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참 신기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주가 그랬던 것은 대부분 그동안의 경선이 제주도부터 출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표를 까보는 시점. 그래서 아마 9월 11일 즉 슈퍼위크라고 하는 첫 번째 슈퍼위크가 굉장히 큰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렇군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예컨대 뭐 이재명 대 이낙연의 예. 구도라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30대 11, 요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세균 후보가 예컨대 이제 30대 11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정세균 후보가 아예 잡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예. 캠프가 열심히 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30대 11대 10 이렇게 정도 됐을 때 상대적으로 과반을 이재명 후보가 넘기기 어려운데 정세균 후보 팀이 기여할 수 있다. 순위의 변동이라기보다는 1, 2의 변동은 없다 하더라도 2, 과반이라는 3위가 거는 나란히 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소위 빅3가 갖고 있는 것은 후보에 대한 인지도 못지않게 밑에 있는 의원들의 구성원이 거의 수가 비슷합니다. 역량이. 오히려 더 이낙연, 정세균 후보팀에 그 연관돼 있는 지지군들이 더 힘을 세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컨대 지금 30% 11% 했지만 실제적으로 표수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2, 3위 구도 혹은 1, 2 구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수도권에 올라왔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야권 주자들 간의 지지율 격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25.9, 홍준표 21.7인데 이러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야권 주자들 사이의 핫 이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역 선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하는 대선의 선거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정당보다 더 우선시 될 수가 있다. 그게 대선의 특징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를 우리 편만 합니까? 상대편 안 합니까? 주자들 간의 역선택 갈등이 워낙 심해지니까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권 교체 위한 결집, 국민들 염원 담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 하나 돼야 된다. 상식에 맞고 순리에 부합하면 소위 벌이는 용단도 갖겠다. 공정이 최고다. 사심없이 경선 이끌겠다. 좀 기다려달라. 나 좀 믿고 따라달라. 라고 호소문을 냈지만 주자들 간의 시끌시끌함은 뭐 여전한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가 경선룰 수정 권한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자 유승민 후보 측에서 판 깨고자 하면 파국이다. 파국을 얘기했습니다. 자,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